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의 침몰은 처음 배가 좌초되었을 때는 사고였으나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로 사건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되었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파도 청해진 해운의 비리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살릴 수 있는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국민들을 살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알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해경청장이나 세월호 선장의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판단과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보고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언제입니까? 10시 전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제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8시 48분입니다. 근데 10시에 대통령이 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를 제가 정확하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총리가 지금 그 상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국회 본회의장에 오신 것이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청와대 일을 제가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 같은 것은 정확하게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더 밝혀지겠죠. 직후에 그건 사건이 8시 52분에 첫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경이 각 부처의 상황을 전파한 것이 9시 3분입니다. 청와대가 대변인을 통해서 첫 입장을 낸 것이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10시 20분입니다. 맞죠?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초로 대책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청와대 대책이 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사건이 발생되고 다음날 지금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니 청와대 그리고 사전 질의서를 다 드렸던 내용이고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질의서 받지 못하셨습니까? 저 못 받았습니다. 질의서는 없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해서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네. 대책회로 한 시간, 그리고 대통령이 그 벙커에 직접 참여하셨는지 확인 여부, 그리고 회의 참석자 리스트 알려주십시오. 네, 청와대 더불어서 얘기해서 당시 회의석상에 당시 10시에 회의를 했었을 때 문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최종 문건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이건 지금 시간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본에서도 보고를 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건을 구두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문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죠? 그 문건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게 지금 총리로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일어날 일 총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총리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총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말로는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시면서 실제로 국회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제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혹은 보고를 받았더라도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기도 하고 대통령이 2번의 명령을 직접 내리십니다. 10시 20분에 해경특공대를 출동시키라. 그리고 5시 10분에 중대본에 가셔서 경찰 특공대를 출동하라고 합니다. 맞죠? 오보가 났다는 것은 청와대에 연결되는 건 전혀 그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거는 좋습니다. 대통령의 2번의 명령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시간대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이런 사고가 생기면 계속 챙기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그리고, 보고와 보좌가 예.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물 위에 있었던 10시에는 해경을 출동하라고 하고 배가 물에 가라앉았을 때는 경찰을 출동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해야 될 말입니까? 아니, 그걸 보좌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이정현 수석, 김장수 안보실장 정도일 겁니다. 맞죠? 그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어느 누구도 지금 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표를 이미 제출한 사표 총리만 나오셔서 청와대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승객들을 남겨두고 혼자 탈출한 세월호의 선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굴욕감을 느낍니까? 대한민국호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그리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잘못에서 면피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명목상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권자로서 실제적인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마치 국가의 지도자가 우선 사고가 났는데도 가만히 있은 것처럼 그렇게 가신데 그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국가의 지도자가 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되고 정부 부처가 해경에서 9시 3분에 전체 부서로 다 회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1시간이 넘도록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정확한 시간과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 제가 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들은 뭐 하십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갈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마치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방치하고 있은 것 같은 그런 거는 저는 그건 좀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 최선을 다했으나 대한민국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죠.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가서 이래저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책임자에게 그걸 맡기고 현장에 가지 말라고 청와대 벙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 KGX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 책임자가 그걸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청와대 그걸 상황들 격려해주고 오후질의가 시작될 열심히 때까지 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만드는 주십시오. 게 그거죠.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짐의 부덕의 소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면피되는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사표 총리께서 지금 답을 회피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해경도, 해군도, 해수부도, 안행부도 이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119에 신고를 했던 단원고의 학생의 첫 마디는 살려주세요였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울음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화면 보시죠. 국민은 묻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잠수구조대 SSU와 UDT 요원들이 40명이 헬기로 급파됐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해군의 헬기도 해군의 함정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의 반대로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국방부 장관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으셨죠? 예. 지속적으로 보고받으셨죠? 네. 예. 그 보고를 청와대에 즉각적으로 보고나 혹은 전달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계통으로는 계속 전달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합참의 벙커는 즉각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예. 대한민국 시스템은 다 유지되고 있었죠? 네.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인지하신 건 언제입니까? 09시 27분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오십시오. 저는 해군과 해경의 갈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을 관리하고 조율해줘야 되는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운영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던 그 시간에 왜 대한민국은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 시간에 국가는 존재했느냐라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최첨단의 장비와 세계 최고의 해저 수색대원들의 능력을 자랑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2012년 12월에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세월호의 2배, 3배가 다다르는 88m까지 들어가서 비행체의 조각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청해제 남은 세월호 깊이의 5배에 달하는 수심 157m까지 들어가서 기네스북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기관 간의 알력싸움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하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아시죠? 네.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도 구조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1,6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함, 통영함을 만듭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왜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비 성능 미흡으로 현장 구조 전력으로는 투입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국회에 허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인 2012년 9월에 해군 참모총장까지 동원돼서 지금 합참의장입니다. 수상구조함 통영함 진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4월 16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해군 참모총장은 공문으로 통영함의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여객선 침몰 구조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서 명령을 내립니다. 또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그 당일날 4월 16일 해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대우조선해양 3자 간의 합의서로 각서를 만들어서 진도군의 좌초선박 세월호 구조 참가를 위해서 통영함을 대기하라고 합니다. 함정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최고의 함정 전문가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그 지시가 3시간 만에 번복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번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왜 이 배가 투입되지 못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는데 일부 장비의 성능 문제로 해서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번에 이 사고 초기에 투입을 검토했지만 장비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의 문제도 현재 광급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군에서는 배가 뜰 수 있다고 판단했고 오전 내내 그와 관련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배는 뜨지 못했고 통영함은 진도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에 대한민국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것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작 답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장막의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유일한 땅이고 또 하나의 하늘이었을 그 귀한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겠습니다. 왜 그들을 구하러 대한민국호는 끝내 출동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젠 물어볼 수 없게 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즉시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2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경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작업 투입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통영함은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10일 해군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총장은 4월 16일 작전사령관, 제5전단장, 제55전대장, 통영함장, 방위사업청장 등에 청해진 함과 통영함을 여객선 침몰 현장에 긴급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영함의 경우 긴급 지원 지시는 2차례나 내려졌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군, 방사청, 대우조선해양 대리인은 같은 날 청해진 함과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군은 입장 자료를 통해 통영함의 장비 성능이 미흡해 3차례 인수가 미뤄지는 등 현장 구조 전력으로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최신의 구조함이 투입됐다면 구조 작업이 더욱더 수월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군 참모총장이 긴급 지원 지시를 내렸지만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